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듣고 이해 안 되시면 반드시 반복 학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강 넘어가셔야 합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이에요. 인수, 가입할 때 필요한 수확량. 여러분께서는 이미 아시는 게 있어요. 인수 관련 수확량. 가입 수확량, 그렇죠. 가입 수확량이 있어야지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겠죠. 또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가입 수확량을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의 경우에는 그렇죠. 기대하는 예상 착과량, 평년에 기대하는 착과량의 100%를 그대로 가입한다. 왜 100%로 하는 것까지 우리 기준 착과수 하면서 했었죠. 그럼 벌써 인수 관련 수확량 2개를 아시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있냐고요? 있어요.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 평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재보험에 있는 거의 웬만한 품목의 표준 수확량 계산식을 암기했어야 돼요. 차이점은요.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의 100% 또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 어려운 거 없죠? 평년 착과량 또는 평년 수확량이요? 적정 평년 착과량 하나. 나머지 평년 수확량은 계산식이 벼 빼놓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 거 없어요? 표준 수확량이요? 이건 품목마다 달라요.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중요했냐고요? 중요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표준 수확량은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초이지만 표준 수확량이 없으면 평년 착과량을 평년 또는 수확량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평년 착과 또는 수확량이 있어야 가입 수확량이 나오잖아요. 즉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3년 됐나요? 표준 수확량이 다 우리 학습 대상 범위에서 제외됐어요. 정말 다행인 일이에요. 네. 그럼 우리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니냐? 의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의미 정도는 특히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의 평년 착과량에는 이 표준 수확량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면 인수 관련 수확량이란 뭐다? 계약할 때 필요한 수확량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2가지를 알고 있더라.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한테는 평년 착과량 또는 수확감소 보장의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더라. 됐죠? 자, 그러면 표준 수확량, 평년 착과량, 가입 수확량 이 순서대로 표준, 평년, 가입 이렇게 되는데 얘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평년 수확량이라 볼게요. 더 많은 품목이 가입하는 게 수확감소 보장이니까 평년 수확량 얘가 나와야 가입 수확량 나오죠. 가입 수확량 나와야 가입 금액 나오죠. 보험료 나오죠. 만약에 이게 적종이라면 여기서 막 차익 보험료 난리 나겠죠. 적종이 아니더라도 환급 보험료 난리 나겠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 뭐 얘가 시작이에요. 자, 1과목 기준에서도 중요해요. 2과목이요? 얘가 있어야 평년 수확량 대비 조사 수확량, 수확 감소량이 나와서 우리 흔히 조사 수확량을 그냥 수확량이라 부르죠. 위보상 빼고 피해율이 나와요. 그래야 보험금이 나옵니다. 이 과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적종이요? 평년 착과량 대비 적과 후 착과량을 착과 감소량 보장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하잖아요. 1과목이든 2과목이든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 인수 관련 수확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이 중요한 걸요. 우리 예전에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NH 손해보험에서 내부적으로 쓰는 업무 방법서가 우리의 기준서였어요. 그러다가 현재의 농금원 이론서로 바뀌었죠. 사실 농금원 이론서는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네. 아직도 뭐 업무 방법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엄연히 다르죠. 네. 이 업무 방법서였던 시절에 네. 이게 다 있었던 시절에 네.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가 농금원 이론서로 바뀐 첫 해에 제가 딱 보고 놀랐어요. 이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아니에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계산하는 것까지 뭐 답은 틀릴지언정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강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만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간입니다. 근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드렸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하실 거는요. 저 세 개 중에 평년 착과량이 기준이 되겠죠? 가장 크잖아요. 표준 수확량부터 출발은 할 텐데 네. 평년 착과량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수확량이 첫 번째 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과거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요. 과거 보통 이제 이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는 과거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근 직전 제발 용어가 좀 통일됐으면 좋겠죠. 같은 막 혼용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전 5년, 최근 5년, 과거 왜냐면 이제 농업수입보장 쪽에서 뭐 이제 그 기준 가격 산정할 때 최근 5년 막 이거 가지고 문제 좀 설왕설래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 같네 틀리네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사업 시행 지침 보시면 그냥 전부 다 과거 5년으로 나와 있어요. 과거 5년의 통계를 바탕으로 즉 가입년도 직전 년도부터 거슬러서 5년 품종, 경작, 형태, 수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요. 사실 품목마다 다 달라요. 그냥 이 과수원에 어떤 경작 요소 몇 주 있는지 뭐 예를 들어 논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뭐 언제 심었는지 여러 가지 경작 요소 그것들을 고려하여 산출한 나무 1주당 예상 수확량이다. 얘도 기대되는 예상 수확량이네요. 그럼 평년 착과량하고 뭐가 다를까요? 평년 수확량, 기대되는 예상 수확량, 기대되는 예상 착과량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 말 그대로 표준이에요. 표준, 스탠다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신호골드, 저 얼마 전에 신호골드 품종 사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신호골드 뭐로 할까요? 반밀식 재배 우리 인수제안에서 사과는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배웠어요. 그 다음에 수령 뭐 15년생 품종 재배 방식 수령에 따라서 그게 요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품목마다 다르겠죠. 한 주당 40kg이 1주당 표준적인 수확량입니다. 신호골드 반밀식 15년 이 수치는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대략 얘네는요 어느 과수원에도 40kg이 주당 표준적인 수확량이라고요. 기대되는 예상. 이건 우리가 산출하지 않아요. 전문가분들이 다 뽑아놨어요. 제가 그냥 기관에서 산출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쉽도록 감을 느끼시기 쉽도록. 자, 이 표준적인 수확량인데 여기에 내 과수원의 경작 요소. 과수는 간단해요. 적종은 백주 나무 수만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4,000kg이 내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느낌 확 오셨죠? 네. 느낌 오셨죠? 잘못된 표현이죠? 네. 어쨌든 신호골드 반밀식 15년 이거를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이거를 우리는 줄여서 이거 앞으로 진짜 200만 번 나옵니다. 품재수별로 품재수 적종은 이제부터 무조건 다 품재수별이에요. 나무를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표준 수확량, 이렇게 평년 착과량 이게 실제 결과 주수가 품재수별로 몇 주인지 미보상이 몇 주인지 종합 과수 가잖아요.
뭐 복숭아, 막 뭐 유자 뭐 이 친구들 거긴 재배 방식이 없어요. 그냥 품종 수령별로.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표준 수확량 오케이. 내 과수원의 경작 요소를 곱하면 내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 오케이. 얘를 가지고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는구나. 네. 표준 수확량은 현재 상태로는 뭐 별다른 추가 내용이 다시 나중에 실리지 않는다면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사과는 뭐요? 적종, 과수 사종은 품, 재, 수별로 사과의 재배 방식은 밀식, 반밀식, 일반이 있더라. 자, 배, 품, 재, 수별로 배의 재배 방식은 밀식, 반밀식, 소식이 있더라. 소식, 일반하고 살짝 다르죠. 근데 우리가 주당 뭐 몇 미터씩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그냥 이런 재배 방식이 있더라. 우리 머릿속에 넣을 거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안 하셔도 돼요. 단감, 떫은감 뭔가 허전하네요. 네, 단감, 떫은감은 품종, 수령만 같은 과수, 사종, 적종에 분류되지만 재배 방식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그럼 표준 수확량 하나 넘어갔고 두 번째 평년 착과량 볼게요. 핵심. 얘 나오면 이제 가입 수확량은 뭐 그냥 100%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년 착과량이든 종합위험 수확감소 부장의 평년 수확량이든 정의, 전제 똑같아요. 99% 같아요. 산출 방법 거의 같아요. 자, 일단 정의 볼까요? 보험 가입금액 산정 및 아까 제가 1과목으로 2과목으로 가입 수확량이 나요. 보험 가입 금액이 산정될 거 아니에요. 저가 종료 전 보험 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 즉 얼만큼 감수했지 평 마이너스 적 기준. 여기에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저가 종료 전. 저가 종료 후는 평년 착과량 대비 감소량이 아니잖아요. 사실 평년 착과량은요. 저가 종료 이후 보험금 계산에서는 힘을 못 써요. 네, 그건 나중에. 네. 정의 아시겠죠? 네. 전제, 평년이라면 평년. 자연재해가 없는 해가 아니라 평년 수준의 완전히 이상적인 해가 아니라 그냥 평년 수준의 자연재해가 있었어. 이걸 전제로. 또 여기 빠져있지만 어딘가에는 또 써있어요. 평년 수준의 영농활동을 했을 때 전제 조건, 그때 기대되는 예상 착과량, 평년 수확량 예상 수확량. 전제 조건, 이거는 지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산출 방법 볼게요. 자, 그럼 산출 방법 어떻게 산출하지? 간단해요, 여러분. 얘도 과거, 최근, 직전 5년을 기준으로 해요. 우리 자기부담 비율 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최근 3년 연속, 2년 연속, 15%형. 네. 얘는 5년. 5년 내에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한 번이라도 가입한 적이 있던가. 걔를 유식한 말로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한 적이 있던가. 네. 과거 데이터가 있던가. 한 번이라도 가입했으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데이터가.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그냥 간단하게 신규로 가입하는, 그럼 이 과수원에 대한 과거에 어떤 데이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지금 산출 방법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 산출 방법. 신규 가입 이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표준의 100%를 평년 착과량으로. 간단하죠? 자, 요거는 평년 수확량에서도 같아요. 물론 평년 수확량에서는요, 일부 품목에 있어서 뭐 표준의 70%만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그때 가서 암기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왜? 왜? 자료가 없으니까. 표준 수확량 자료 있냐고요? 기관에서 뽑아놨다니까요. 우리 과수원 나무수만 곱하면 된다니까요. 대표적인 경작 요소가 그냥 나무수예요. 적종은. 종합 과수는요 다 달랐어요. 사실 다 달랐어요. 적종은 그냥 나무수. 그렇구나. 그럼 하나 해결됐네요. 하나 해결됐어요 벌써. 네. 자, 문제 만약에 25년 신규 가입 표준 수확량 뭐 3,000kg 뭐 어쩌고저쩌고 자료가 쭉 나왔어요. 보험금 구하래요. 가입금액 구하래요. 보험료 구하래요. 뭐부터 있어야 돼요? 가입 수확량부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가입금액이든 보험료든 나오잖아요. 보험금 구하려면 저가 종료 전 차과 감소 보험금이라면 평년 차과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신규 가입이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인 거죠. 100% 얘 이퀄 평착. 됐죠? 네. 좋아요. 신규 가입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표준 수확량 공식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뭐 계산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5년 내에 가입했던 적이 있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렇게 하래요. 자, 이 계산식을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겠죠. 별 5개예요, 이거. 우리 유튜브 재생 목록에 기초 강의가 있죠, 2차. 기초 강의. 혹시 제가 처음에 아마 강의 시작할 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고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사실 이거 불필요한데 여러분 암기 아니면 이 식을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평년 수확량도 이건 비슷합니다. 이거 뭐 A, B, C, Y 뭐 이게 뭔지 나중에 일단 나중에 B-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이게 뭔지는 나중에 알자고요. 자, Y. 나중에 하시고 일단 요거 1 마이너스 5분의 Y를 상수로 둘게요. 그리고 D분의 C는 나중에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우리 잘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이거 언제 배워요?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그러면 B 곱하기 얘를 그냥 상수로 푸세요. 1 마이너스 5분의 Y. 자,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D분의 C는 나중에 붙이고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 A. 얘를 앞으로 옮겨볼까요? 마이너스 이사했어요.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얘가 뒤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자, 이제 여기 괄호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우리 또 잘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 A 곱하기 1이니까 A 마이너스 A 곱하기 5분의 Y. 뒤에 그대로 오고 괄호를 풀어볼게요. A 마이너스 A 마이너 플러스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이제 뒤에 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제 이 D분의 C 갖고 와야죠. 자, 그러면 지워지네요. 그럼 이 식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이렇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복분자하고 과실손해보장 OD 가시면 요 D분의 C 없는 요게 나와 있어요. 얘는 또 뭐야? 다른 식이네. 같은 식이라고요.
같은 시기예요. 솔직히 이 시기 더 좋아요. 왜 더 좋냐고요? 자, 이제 하나씩 항목을 볼게요. Y만 보세요. 일단 Y. Y는 5년 중에 가입한 해예요. 그러면 5년 중에 3년 가입했다 해볼까요? 5년 중에 가입한 3년에는 뭔진 몰라도 A를 적용하래요. A가 뭔진 나중에.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5분의 5 빼기 5분의 Y니까 5년 중에 가입하지 않은 2년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5분의 5 빼기 5분의 Y 3년이라고 치면 Y를 B를 적용하래요. 자, 여러분이 많은 뭐 자료나 뭐 농구먼 이론서나 뭐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어떤 데는 아마 지금 농구먼 이론 논이나 밭작물 가시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가입 연도에는 이 A의 이름이 과거 수학량의 평균값이거든요. 그냥 우린 A를. 미 가입 연도에는 표준 수학량의 평균값을, 그게 B거든요. 왜 그렇지? 아, 가입 연도에는 5년 중에 미 가입 연도에는 이게 더 의미에 맞는 식이에요. 복분자 어디 이거 나오면 그때 이거 안 할게요. 같은 식이구나. 그럼 이렇게 식 암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냥 마음 편하게 굳이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 하신 분 계세요. 농구먼 이론서 별표 구해보시면 계산식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그건 회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 진짜 이 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농구먼 이론서에 어떤 계산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계산식 말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그럼 그렇게 하세요. 단 저한테 질문하시잖아요. 제가 채점위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채점위원들이 생각보다 농구먼 이론서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우리 마음 편하려면요. 물론 결과값이 같게 나오기 때문에 답만 본다면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근데 우리 서술형 시험이잖아요. 그럼 풀이 과정이 참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합격자 수 이렇게 해놓고 1차, 2차 뭐 이렇게 좀 칼질하겠죠. 근데 만약에 풀이 과정을 본다면 이왕이면 농구먼 이론서랑 똑같이 하는 게 우리 마음 편하시지 않겠어요? 예전엔 가끔 가다가 계산식 쓰는 문제도 나왔는데 더 이상 그런 문제 안 나오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암기하세요. 굳이 뭐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남았죠. 도대체 D분의 C는 뭐지? 평년 수학량이라면 여기가 B분의 C로 나와요. 이 B. 근데 적종은 D분의 C로 나와요. 자, 얘가 이제 표준 수학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화면에서는요, 다 필요 없어요. 얘와 얘가 같은 식이구나. 의미를 알자는 거예요. 5년 중에 가입한 A는, 5년 중에 미가입한 A는 A가 뭐고 B가 뭔지만 이제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왜 여기 D분의 C가 들어가지? 이건 보정해 주는 거거든요. 괄호 안에 식을 D분의 C로 또는 평년 수학량 같은 경우는 B분의 C로 보정해 주는 거예요. 메인 의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평년 착과량의 식. 이제 의미를 아셨으니까 이제 이 식이 다르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뭐만 알면 돼요? A, B, Y는 알았고 C하고 D를 알면 되네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A. 우리 저 A, B, C, Y, D만 계산할 줄 알면 A, B, C, D네요. D만 계산할 줄 알면 구하는 거잖아요. 식에 대입하면 짠 나오니까. 그럼 뭐 1과목이든 2과목이든 우린 룰을 알라 해요. A의 이름은 과거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이래요. 사실 이것도 어떤 데 보면 과거 평균이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농구먼 이론서 한 분이 안 쓰셔서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자, 적과 후 착과 수 곱하기 과중이 가입 과중이 적과 후 착과량이에요. 의무조사한다 그랬죠. 가입한 해 이거 나중에 이 과목 얘기긴 하지만 무조건 의무조사예요. 그래야 기준 착과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의무조사예요. 사고가 났든 안 났든. 그러면 5년 중에 만약에 3년을 가입했다. 그럼 가입했던 그 해에는 전부 다 적과 후 착과량 스몰 a라 할게요.
3년을 가입했으면 3개가 있겠죠. 4년 가입했으면 4개의 데이터가 있겠고. 무조건 조사하니까. 그쵸? 얘들 합산, 나누기, y, 3번, 3, 끝.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요? 너무 쉬워서 그랬나요? 한 2년 전에 새로운 게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아셨죠? 이게 과거,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 대문자 A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숫자. 근데 뭐가 들어왔냐면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냥 예시.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여기만 보세요. 24년에 이제 보험 가입을 하려 하는 거예요. 24년에. 품목은 사과고요. 28년 기준으로 8년생이래요. 여러분, 사과, 적중에서 특히 사과, 평년착과량 계산 문제가 딱 나왔다. 무조건 몇 년도에 몇 년생인지부터 써놓고 시작하셔야 돼. 그래야 실수 안 하십니다. 이게 9회 때,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었죠. 네. 자, 재배 방식은, 밀식, 반밀식, 일반 중에서 밀식 재배래요. 오케이. 근데 여기 왜 제가 두꺼운 선 2개를 해놨을까요? 과거 5년 마음씨 나쁜 출제자잖아요? 저처럼? 그러면 데이터 6개를 줄 거예요. 어차피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위부터 막 해요. 그러다가 왠지 하나가 남네. 속았구나. 다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습관이에요, 습관. 표가 연도가 이렇게 나오든 우린 무의식적으로 위부터 또는 왼쪽부터 가잖아요. 5개 데이터인지 5개 연도. 그것 때문에 하나 나왔고요. 그럼 이제 우린 2018년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네, 페이크. 그럼 여기 있는 선은 뭘까요? 자, 제가 아까 과거 적과 착과량 평균 대문자 A값이 너무 쉬워서 그런지 뭐 하나가 추가됐다 말씀드렸죠. 그게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21년도부터는 21년도부터 적과 착과량이 상하한 위아래 커트라인 리미트가 있어요. 커트라인이죠. 리미트가 있어요. 그 리미트가 뭔가 봤더니 그 해 평년 착과량에 가입했으면 평년 착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입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험료가 있다 배웠죠. 손해율표에서 가입했다? 가입 미가입이 안 써 있어도 평년 착과량이 있고 저가 착과량이 있겠죠. 의무조사하는 것과 가입 금액 선정했을 테니까 평년 착과량이 있겠죠. 그 해 평년 착과량이 아래 30, 위 300을 넘어설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 그 해 평년 착과량이 1000kg이었어요. 의무조사를 했더니 적과 후 착과량이 600이었어요. 30, 300 들어오죠? 문제 없죠? 엄청난 재해가 와서 그 해 적과 후 착과량이 200이었어요. 그러면 그 해의 A값은 200,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1000에 30%보다 내려갈 수 없대잖아요. 30을 적용이래잖아요. 그럼 이 해는 300. 자, 만약에 의무조사했더니 적과 후 착과량이 3,500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아니면 정말 뭐 로또 맞을 확률? 아니 예상을 기대를 1000을 했는데 어떻게 3,500이 열려 아무리 풍년이라도. 그쵸? 근데 뭐 하여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00%니까 3,000으로 잘라줘야죠. 됐죠? 언제부터? 21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표를 딱 맞닥뜨리시면 2개의 선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5개 년도인지. 또 21년도부터.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저처럼 못된 출제자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걸리게 우리 막 이거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이거 주의해야 된다 그랬지? 막 신경 써요. 근데 그거를 19년도에 딱 해놔요.
19년도는 그대로예요. 21년부터 하래잖아요. 됐죠? 지금 주의할 거 하나. 상하한. 굳이 얘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값. 미디언. 평년의 30%. 적과 후 착과량. 평년의 300%. 이게 위치가 중앙이라는 게 아니라 수치가 가운데. 됐죠? 네. 귀찮으시면 여러분 해놓고 딱 중간 걸 생각하시면 돼요. 21년도부터. 자, 체크할 게 또 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위 리밋 상한은 가입당해를 포함해서 3번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 된대요. 실컷 했는데 상한에 걸리네. 아, 이거 페이크지? 3천이야. 근데 봤더니 가입 이력이 2번밖에 없어요. 가입당해 포함해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정리. A값. 가입했던 해라면 분명히 A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해 적과 후 착과량이. 그냥 합산하면 돼요. Y로 나누면 되는데 주의할 거 첫 번째 상하한. 두 번째 이건 이제 21년도부터 두 번째 상한 가입 이력 3번 이상. 오케이? 네. 자, 그러면 A 구해볼까요? 이 표에서 A. 껴치해볼까요? 네. 뭐 쉽게 구하시죠. 네. 5개 데이터만 쓰면 되니까 2019년부터잖아요. 800, 900. 저기 상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21년도부터 1000. 평착 그대로. 평착이 30, 300 들어오잖아요. 여긴 가입하지 않았구나.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둘도 없죠. 자, 23년도 7년생일 때 그냥 300 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이제. 1600이잖아요. 갑자기 떴네요. 그쵸? 이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죠. 네. 어떻게 돼요? 하한 480. 끝. 지금 4번 가입했으니까 나누기 4. A값 나왔네요. 그 해 A의 합산에 나누기 Y. 2개 주의하시면 된다. 상한 21년부터 그리고 상한.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이제 아는 거예요? Y 알고, A 알고, B 그리고 C와 D 알면 되네요. B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B. 과거 표준 수학량의 평균. 과거 평균 표준 수학량. 가입했던 해 표준 수학량을 스몰 b라고 할까요? 2번 가입했어. B 더하기 B 나누기 2번이니까 Y는 2. 끝. 이 결과값을 어디에 적용한다고요? 미가입한 해에. 아니, 여러분 보세요. 5년간의 데이터로 면밀하게 산정해야 되는데 평년 착과량 계산해 내야 되는데 지금 22년도 미가입한 해가 있어요. 미가입한 해가 만약에 많아요. 그럼 데이터가 부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미가입한 해에 뭐라도 적용하자. 이 과수원에 표준 수학량을 적용하자. 됐죠? 의미는 아시겠죠?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중간에 한번 바뀌었었는데 그러면 이 B 값을 만약에 이게 표준 수학량 스몰 b잖아요. 미가입한 해에는 B 값이 없을까요? 여기 평년 착과량과 적과 후 착과량은 미가입한 해에는 있을 수가 없죠. 조사를 안 했을 것이고 가입을 안 했는데. 근데 B 값은요, 있을 수 있어요. 왜? 기관에서 산출했다니까요. 내 과수원 몇 주만 곱해버리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출제자가 여기다 B를 딱 줬어요. 그럼 여러분 헷갈리시면 미가입한 해의 표준 수학량을 적용한다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또 그게 의미에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어떤 수치든 가입한 해 것만 쓴다. 가입한 해들의 B값을 더해서 평균 내는 거예요. 가입한 해들의. 그래서 미가입한 해, 여기는 아무것도 뭐 적용할 게 없으니까 여기다 적용해 주는 거예요.
전에 게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바뀌었으니까요. 뭐 네. 우리는 뭐 알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B 얼마나 쉬워요? B 그럼 계산해 볼까요? 여기 벌써 나오네요. 얘는 뭐 주의할 것도 없어요. 그냥 1100, 1200, 1100, 1600 나누기 4. B. 끝.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C하고 D만 알면 평균착거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C, D. 이제 키포인트죠? 키포인트. 사실 수학감소 보장의 평균 수확량은 얘가 없기 때문에 쉬워요. 적중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C하고 D가 뭔지 봤더니 먼저 C부터 볼까요? 아이고, 위로 올라볼게요. 가입연도에 기준 표준 수확량이래요. 표준 수확량은 처음에 해서 의미를 알겠는데 기준 표준은 또 뭐야? 그쵸? 일단 C는 가입연도의 기준 표준 수확량, D는요. D 여기 있네요. 네. 과거 평균 기준 표준 수확량. 그러니까 C하고 D는요, 결과적으로 기준 표준 수확량이에요. 근데 C는 가입한 해. D는요, 가입했던 해라면 기준 표준 수확량이 뭔진 몰라도 D 값이 있어요. 가입했던 해라면. 똑같아요. 3번 가입했어. 그 해 기준 표준 수확량들의 합계 나누기 Y. 자, C와 D는 기준 표준 수확량인데 하나는 가입한 해, 하나는 과거 평균 값이에요. 개념 잡으셨죠? 도대체 기준 표준이 뭔데? 우린 표준만 알았잖아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기준 그러면 그 기준 앞으로 뭐였죠? 그쵸? 별거 아니에요. 표준 수확량의 기준. 표준 수확량의 기준. 왜 기준이 필요하냐고요? 워낙 많아요. 사과, 재, 수, 재배 방식이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배, 밀식, 반밀식, 소식 재배. 단감, 떫은감 다행이에요. 재배 방식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예를 뭐로 들었었죠? 신호골드 만약에 15년생이다. 그럼 표준 수확량이요. 밀식일 때, 반밀식일 때, 일반일 때로 각각 산정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많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 기준이 필요해. 왜? 과수원들이 제각각이겠죠? 이 평균착과량 의미를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각각인 것을 뭔가로 보정해줘야 돼. 기준, 표준 수확량으로 보정해주자. 그 기준을 사과는 일반 재배로, 배는 소식 재배로 하자. 기준 표준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아니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기준을 세워서 보정해줘야 돼. 사과는 일반 재배로, 배는 소식 재배로. 다시 얘기하면 기준 표준, 사과,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을 기준 표준으로, 배, 소식 재배, 표준 수확량을 기준 표준으로. 단감, 떫은감. 뭘 하려고 그랬더니 재배 방식이 없네요. 그냥 표준 수확량을 그냥 기준 표준으로. 아이고, 제가 여기 지금 필기를,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이걸 추가하시면 되겠다. 자, 사과는 표준 수확량이 너무 많아. 일반 재배 거를 기준 표준으로. 배, 표준 수확량이 너무 많아. 소식 재배 거를 기준 표준으로. 단감, 떫은감, 뭐 많지 않네요. 재배 방식이 없어요. 그럼 그냥 표준 수확량이 기준 표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거를 알파벳으로 해볼게요. 알파벳. 좀 멍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까 표준 수확량, 가입했던 애의 표준 수확량을 B값으로 했죠. 사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 제일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자, 우리 과수원이 일반 재배로 지금 경작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과수원 일반 재배예요, 지금. 우리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 자, 그러면 기준 표준 수확량? 또 일반 재배의 표준 수확량. B equal D. 일반 재배라면 표준 수확량은 B인데 기준 표준은 일반의 표준으로 하래요. 그럼 B와 D가 같은 값 아니에요. 자, 내려가서 우리 과수원이 일반 재배예요. 다른 거 보시지 말고 표준 수확량이 5년생일 때 900, 6년생일 때 1000, 7년일 때 1100이에요. 자, 기준 표준 수확량 D 그대로 5년생일 때 5년생 표준, 6년생 표준 그대로 다를 이유가 없어요. 같아요. 왜? 우리 과수원은 일반 재배인데 우리 거를 기준 표준으로 한대. 기준으로 한대요. 이거 확실히 이해되셨죠? 여기서 또 하나 본다면 인수 제한 목적물 제가 수령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일반 5년 미만이면 가입 안 됐죠? 4년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년생부터만 이게 표가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됐죠? 자, 근데 이번에 우리 과수원이요. 밀식 또는 반밀식 재배예요. 우리 과수원이 현재 이렇게 재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 P. 자, 우리 과수원의 기준 표준 수확량 이건 우리 과수원 건데 얘는 일반 과수원 거로 일반 재배 거로 하래요. 그럼 B와 D가 다르죠. 표로 볼까요? 자, 지금 밀식, 반밀식 과수원이에요. B값? 수령 나중에 보시고 B값? 그냥 우리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 기준 표준 수확량 D값? 자, 6년생 우리 과수원 표준은 800인데 기준 표준 수확량은 일반 재배 거 빌려오래잖아요. 얘가 기준이라서. 그러면 6년생이니까 일반 6년생 표준 수확량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자, 5년생 우리 과수원 B 표준 수확량은 700인데 D 기준 일반을 기준으로 하자고 했지. 그럼 일반 5년생의 표준 수확량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빌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평년착과량 계산식 그 표만 보면 일단 무조건 몇 년도 몇 년생인지 써놓으셔야 돼요. 헷갈리시지 않게. 그렇구나. 그러면 B 밀식, 반밀식 표준 수확량, D 일반 표준 수확량 다르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밀식은 3년생부터 가입 가능하다 그랬죠? 있어요. 반밀식은 4년생부터 가입 가능하다 그랬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반밀식이다 그러면 3년생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 물음표는 뭐죠? 지금 말씀드린 거. 밀식 재배 과수원이라고 쳐요. 반밀식 잊어버리시고. 3년생일 때 우리 과수원 표준 수확량 500. 기관에서 산출해 놨으니까 주수만 곱하면 끝. 자, 기준 표준 수확량 일반 거 가져오라고 그랬지? 일반 3년생의 표준 수확량을 가져와야 돼요. 없어요. 왜? 일반은 5년생부터 가입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안 써요? 5년생 가장 가까이 있는 거에 50%를 적용하자. 그래서 물음표에서 450이 되는 거예요. 4년생이에요. 우리 과수원 표준 수확량 B는 600. 기준 표준 일반 거 빌려오라 그랬지. 일반은 4년생이 없네요. 일반 표준 수확량 4년생 가져와야 되는데 없어요. 어떡하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 75%로 적용하자.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일반 재배 문제 내겠어요? 아니면 밀식, 반밀식 내겠어요? 당연히 밀식 또는 반밀식 내죠. 자, 얘를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할인 적용 이렇게 표현도 해요. 구회시험 때 얘가 문제 나왔는데
예전에는요, 5년생에 이렇게 할인 적용한다. 이 5년생이란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네. 난리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일반 5년생 표준 수학량 이렇게 5년생이라는 표현이 들어왔어요. 자, 우리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정리. A는 과거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 주의할 거 A 3번 가입했으면 나누기 Y 3 하면 되는데 주의할 거 2개 있었어요. 상하한 21년도부터 위아래 리밋 상한의 경우에 3번 이상 가입. B는 가입했던 애 3번이면 표준 수학량 합계 가입했던 애 수치를 씁니다. 나누기 3. 끝.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워낙 재배 방식이 많으니까 이 중요한 거를 뭔가 기준으로 보정해줘야 되겠다. 기준 표준 수학량 과거 평균의 올해 가입으로. 자, 그럼 기준 표준이 뭐지? 표준의 기준이다. 사과는 일반 표준 수학량을 기준 표준 수학량으로 한다. 밀식 반밀식 주의하세요. 배는 소식 재배의 표준 수학량을 기준 표준으로 한다. 단감, 떫은 감은 재배 방식이 없어서 그냥 표준 수학량이 기준 표준이더라. 근데 사과의 경우만 3년, 4년, 5년 인수제한 나이가 있죠. 나무 나이. 일반은 5년생부터만 있어요. 3, 4년생이 없어요. 그럼 밀식, 반밀식은 일반 5년 거를 빌려와서 곱하기 50, 곱하기 75%로 적용해주면 되더라. 이해되셨죠? 이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계산식에 넣으면 짠 하고 평년 착과량이 나오겠죠? 쟤를 기준으로 착과감소보험금, 가입수학량, 가입금액.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D값을 아까 저 위에 있는 요 표랑은 다른 표예요. 요거는 제가 일반 밀식, 반밀식 B하고 D를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한 수치로 마련한 표고 아까 맨 위에 얘 13 D값 한번 구해볼게요. 맨 위에 왜 문제처럼 있었던 거 있잖아요. 요거 보세요. 아, 저라도 일반은 안 내요. 밀식.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즉 적과 착과량, 평년 착과량, 표준 수학량은 이 과수원 밀식재배 수치인 거 그대로 이제 아시고 기준 표준 수학량은 일반 거 빌려왔구나. 이해되시죠? 사실 문제 출제는요 2가지 형태인데 이렇게만 제시하고 어딘가에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학량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여기 밀식인데? 반밀식인데? 왜 일반이 나오지? 무시? 그게 아니라 거기에 일반 재배 표준 수학량을 기준 표준으로 끌어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되면 쉽죠. 일반 표준 수학량 아예 갖다 써 놨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 A, 그다음에 B 다 했으니까 D 구하면 어떻게 돼요? 가입했던 해. 아, 여기 밀식이지? 3, 4, 5, 6, 7. 오케이? 1200은 뭐예요? 일반 5년생 기준 걸 갖다 써놓은 거예요. 1000 일반 7년생의 기준을 갖다 써놓은 거예요. 아, 표준을. 1100 일반 8년생의 표준을 갖다 써놓은 거예요. 가입했던 애 지금 3년생, 4년생 가입했는데 없잖아요. 일반은 없잖아요. 5년생부터니까. 그러면 1200에 50, 1200에 75%. 그럼 여기 뒷값은 어떻게 돼요? 600, 900, 1200, 1000. 요건 이제 가입연도 거니까 나누기 4. 요거 할 줄 아느냐? 요거.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이제 A, B, C, D 다 구했잖아요. D값. 600, 900, 1200, 1000 나누기 4. 끝. 계산된 값의 100%로 가입. 여러분, 요 내용 매우 중요하니까 사실 평년 착과량 하잖아요. 평년 수학량은 굉장히 쉬워요. 몇 가지 이렇게 툭툭 튀는 품목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 이번 강 이해 안 되시면 무조건 다시 돌려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강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 강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